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신 분인데 네. 소액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좀 놀랐는데 소액 2억 5천으로 네. 투자할 만한 좋은 물건이 있으실까요? 나쁘지 않은데 상황은 모릅니다. 네네, 상황 모르지만 나쁘지 않은데 그걸 제가 여기서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저 약간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멘트로 좀 할게요. 그냥 부적절한 것 같아서 여기서 말하는 건 좀 그렇고. 근데 2억 5천이면 사실 서울은 좀 힘들고 네.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 쪽에 가면은 또 나쁘지 않은데 제가 요 얘기 하나 또 해드리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사례 얘기긴 한데 파주에 아파트명 제가 얘기 안 할게요. 네. 그 저희 회원분 중에 한 분인데 지방에서 아마 이 방송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지방에서 우체국 하시는 분, 우체부 하시는 분이에요. 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방송을 보고 이제 상담 문의가 오셔서 했는데 벌써 이제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파주에 이제 입주장 때였거든요. 네. 입주장 때인데 분양가가 그때 3억 7천 정도였어요. 근데 계약금 포기 물건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3억 7천이면 3억 4천에 네. 계약금 완전 포기였으니까 네. 그러면 3억 4천에 그걸 했는데 대출이 1주택, 무주택 1주택이니까 대출이 거의 한 70% 나온 거예요. 그리고 월세 맞췄어요, 월세. 그래서 투자금 물어보니까 대략 한 4, 5천만 든 것 같아. 4, 5천만 원. 근데 지금 그게 제가 요새 최근에 호가를 보니까 한 4억 한 2, 3천 하더라고요. 4억 2, 3천. 한 7, 8천 오른 거예요, 7, 8천. 1년 정도 됐는데. 예. 근데 어쨌든, 근데 자꾸 이런 얘기 하면은 또 너무 소액으로 막 해서 제가 별로 할까 말까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소액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물론 지금은 찾기 힘들어요, 지금은. 그리고 타이밍이 또 운이 좋았던 게 그 당시에 또 그런 게 눈에 띄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근데 지금은 찾기 힘들다. 어쨌든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꼭 돈이 많아야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2억 5천이라는 돈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왜냐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몇 채를 살 수도 있는 돈이다. 사실은 몇 채를. 그거를 뭐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른 게 똘똘한 채로 가야 되시는 분이라면 그렇게 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쨌든 꼭 돈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을 제가 누차 드리는 거예요. 근데 되게 열심히 살아요. 주부하고 또 우체국에서 하고 공무원이니까 또 나름 이제 투자도 하고 생각이 굉장히 많이 깨어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도와드린 것도 있겠네요. 그럼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제가 얘기한 게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현업에 일을 안 할 것 같잖아요.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 부동산 투자를 하면은 현업에 더 열심히 일해요. 그렇죠. 왜냐면 부동산 투자를 하면 일단은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현업에 있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까? 백수면 대출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고마움을 일단 알고요. 그 다음에 대출의 빚을 갚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앞바퀴 뒷바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뒷바퀴도 중요하지만 앞바퀴도 중요하다고 누차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뒷바퀴 투자하면 앞바퀴 신경 안 쓸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뒷바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바퀴도 더 신경 쓰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살고, 더. 그 다음에 관점도 많이 달라지고, 생각하는 바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그래서 투자는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앞바퀴를 또 잘 하시는 분들이 또 뒷바퀴하고 앞바퀴하고 또 보조바퀴도 달아요. 그렇죠. 예. 막 더 빨리 가려고. 그렇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가끔 보면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를 뭐 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불로소득.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사실 불로소득이란 말이 안 되는 게 저도 애당초 원래 그 돈을 만들어 놓은 게 저도 이제 앞바퀴에서 굴려서 그 목돈을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불로소득 자체가 아닌 거잖아요. 그 돈을 만들었으니까 그 노력과 에너지를 해서 그 돈을 만든 거거든요. 그거를 또 내가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불로소득이라고 평가절하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투자에 관심을 갖고 하는 게 세상을 더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더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거지 사람들이 투자에 관심이 없고 다 재테크에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다 바보가 돼요. 바보가 돼 진짜. 바보가 되면 그냥 누가 그 25만 원 준다고 하면은 그냥 와 옳거니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바보가 되는 나라가 어디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베네수엘라다. 이 말씀도 드리는 거야. 우리가 또 이제 신문 기사를 볼 때 또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서쪽의 판교라는 마곡 강서 아파트는 안통안에 해서 아직도 뭐 미분양이 있다는 얘기예요. 마곡에. 그래서 봤더니 화곡동 더 리브 스카이 아파트가 90가구가 여전히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다음에 등촌동의 등촌지 와인 아파트 5가구가 미분양이다. 그래서 마곡지구가 미분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억측이다. 조금 억가다. 억가. 왜냐면은 이거는 거의 빌라급의 아파트거든요. 나홀로 아파트. 근데 그런 데는 강남에도 미분양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강남이라 할지라도. 그렇다고 강남이 미분양 지역이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사가 많이 잘못됐다. 잘못됐다. 근데 이런 기사를 보고 대부분의 잘 모르는 사람들은 마구치고 안 좋은 거 아니야? 여기 미분양이네. 이런 집값 폭락하는구나. 이렇게 오인하시면 안 된다.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갖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사를 볼 때 정확하게 봐요. 냉정하게. 그 문맥을 이해해야지 그냥 기사 제목만 보고 마구 안 좋구나 이렇게 넘기면은 기회가 없다. 그러니까 그 기사 안에 어떤 그 본질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기사가 갖고 마구 괜찮아요. 계속 오르고 있고 마구도 굉장히 좋은 동네고 살기 좋은데 점점 더 좋아지는 지역이고 또 이제 LG라든가 코오롱이라든가 대기업도 많이 들어왔고 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더 좋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 마곡 나루역이죠. 딱 내리면은 와 진짜 신세계죠, 뭐 신세계. 눈이 번쩍 납니다. 네, 그렇죠. 진짜. 조금 아쉬운 거는 그 마곡 식물원을 더 그 예쁘게 더 꾸몄으면 더 멋있게 꾸몄으면 좋았을까 했는데 그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이 조금 이렇게 그냥 그렇게 안 했어요. 원래 계획대로만 했어도 좀 더 좋았을 텐데 마곡 식물원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그 막 외국에서 막 이렇게 관광 올 정도로는 안 되잖아요, 사실. 저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한번 가보세요. 근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뭐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어디죠? 싱가포르에 뭐 그런 원래 그게 모델이 그 싱가포르의 그 보타닉 공원 그런 식으로 많이 했으면 더 어땠을까? 더 훨씬 더. 근데 좀 아쉽다. 왜냐면 관광 유치도 하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